어느 날부터 우리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신체 냄새가 갑자기 심해진다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취는 때로는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 신체 부위의 냄새에 따라서 어떤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냄새는 질병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피부병을 의심할 수 있고,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간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 냄새가 나는 사람은 위장질환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신체 부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머리, 소변, 겨드랑이, 발 입냄새를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 냄새가 심하다면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머리에서 냄새가 나면 머리를 감지 않아서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머리를 자주 감았는데도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저기 샴푸랑 린스도 알아보고 좋은 성분의 제품을 쓰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하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품을 사서 써도 커버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수리 냄새를 맡아보고 지루성 피부염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루성 피부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피부의 수분, 함량이 정상인 13% 정도에서 최하 10%까지 떨어져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가려워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두피에서 피지의 원활한 배출을 막아 모근에 염증이 생겨서 그 부분이 가렵다고 긁게 되면 세균에 감염되어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땀이 많거나 호르몬이 왕성한 시기에는 더욱더 냄새가 나기 시작하여 매일 머리를 감아도 반나절도 안 돼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피지의 과다 분비가 가장 주된 원인이며 그 밖에도 스트레스, 약물, 환경, 세균 등이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으로 인한 자외선 영향으로 두피가 건조해져서 이것이 냄새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햇빛을 되도록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머리를 감으면서 샴푸 또는 린스의 헤어 제품을 사용한 뒤에 충분히 헹궈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물질이나 화학 성분이 두피에 그대로 남아서 냄새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피까지 깨끗이 헹궈내고 머리를 잘 말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이나 사과사이다, 식초, 알로에, 레몬즙 등을 샴푸나 헹구는 물에 살짝 섞어서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냄새로 알 수 있는 질병은 톡 쏘는 소변 냄새가 난다면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소변 냄새가 심하거나 섭취한 음식의 영향으로 소변 냄새가 변할 때도 있습니다. 커피나 마늘, 물을 적게 마셨을 때도 소변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히 소변 냄새가 심할 때는 요로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변이 만들어지고 배출되는 경로에 세균과 병균이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대장균이 원인입니다. 감염 부위에 따라서는 상부요로 감염과 하부요로 감염이 있습니다. 만약 소변 냄새가 심하다면 하부요로 감염의 주요 증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세균과 병균을 몸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소변을 오랫동안 참지 말고 소변을 볼 때에도 잔뇨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방광을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로 계통 질환이 있으면 붉은색 소변을 볼 수도 있으니 냄새와 함께 색도 변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냄새로 알 수 있는 질병은 겨드랑이 냄새가 심하다면 액취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외투를 벗기시거나 조금만 더워지면 땀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땀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면 더욱더 땀을 흘리는 일이 많아지고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도 나게 되어 주변을 불쾌하게 만들죠. 만약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 냄새가 심하다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나아가 이것이 우울증을 오게 하거나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액취증은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피부 표면의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악취가 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사실 시중에서는 데오드란트나 땀 냄새를 제거해주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또한 향기가 진한 향수를 뿌리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이 제품들에는 발암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용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속옷이 겨드랑이 부분만 노랗게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이런 제품들이 겨드랑이의 모공을 막고 땀 배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부작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병원을 찾고 암내 제거 수술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냄새로 알 수 있는 질병 중 하나는 발냄새가 심하면 발목 인대에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좀이나 곰팡이성 진균이 증식하면서 심한 발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유난히 발냄새가 심한 사람들이 있죠. 날이 더워지면서 땀이 많이 곳 중에 하나가 발이죠. 발은 땀이 차더라도 양말과 신발로 인해서 바로 식혀지지 않으며 바로 증발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빨리 차다 보니 세균과 병균 또한 증식하기 쉽죠. 나아가 불어난 세균들이 발의 각질을 갉아먹을 경우에는 이소발레릭산 등과 같은 악취를 풍기는 화학물질을 생성하며 마이크로코쿠스 등 형기성 세균이 발에 얕은 구멍을 만들고 소화각질흉의 증으로 발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가 약하거나 손상이 됐을 경우에 작은 충격에도 발목이 아파서 발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땀이 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의 습기가 최대한 남아있지 않도록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양말을 마른 것으로 갈아 신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말을 갈아 신거나 그 자리에서 발을 씻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기능성 깔창인 인솔을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양말을 신기 전에 발에 수분 흡수 파우더를 바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냄새가 아주 심하다면 편도결석과 당뇨병 또는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양치를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데 입안에서 노란 알갱이가 나오는 경우 있으신가요? 만약 비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축농증으로 인해 코 속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 이 물질이 혀 뒤쪽에 고여 있다가 음식 찌꺼기와 반응하면 입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코막힘으로 인해 구강호흡을 지속하여 입안이 건조해지거나 잦은 편도염으로 편도결석이 생기면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 생기기 쉬운 치주질환에 의해서 입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이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치주질환이 당뇨합병증인 뇌졸중과 심장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테리아가 치아를 지지하는 뼈와 조직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이 혈당을 증가시켜서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위산과 함께 식도를 타고 역류하여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역류로 인해서 구강 내에 세균이 증식하며 심한 입냄새가 유발될 수 있으니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완화되어 치료되지만 이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담배, 술 자극적인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고 잠들기 전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 분비량이 적을 때는 별도의 문제가 없이도 입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고 자일리톨, 껌 등을 씹어서 침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